국회의원들과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파주신문의 건설주간 김순현입니다. 파주 언론인클럽이 주최하고 파주신문, 시민연합신문, 시사파주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4.11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님들과 당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초청 토론회는 다가오는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공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청된 후보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의 윤후덕 후보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성근 후보님입니다. 먼저 후보자별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후보자가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하고 답변하는 상호 토론회 두 가지 형식으로 오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꾼 꿈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이들의 대변자가 되고자 합니다. 행복한 파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운정신도시를 완성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운정신도시를 완성하려면 교통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해야 합니다. 저는 나라 발전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5개의 비서관을 했고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하면서 국정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파주 각 국회의원 후보 정성근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30년 직장 생활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화가 납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경제는 서민 생활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가까이 기자로서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판의 칼을 끊임없이 겨눠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론인, 방송인의 자세로 그 테두리 안에서 비판의 칼을 품고만 있는 것은 제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꾼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인입니다. 생활인의 눈높이로 교화, 운정, 신도시, 멋진 도시 만드는데 교통, 부동산, 교육 모든 문제 제가 앞장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뻥 뚫리게 하는 그런 멋진 초보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고 싶고 제 마음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조연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님들과 방청객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님들은 상대 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님들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거나 야유를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 주십시오. 먼저 민주통합당
윤두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드리는 이 첫 번째 질문은 정성군 후보님께도 공이 적용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성군 후보님이 준비하실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윤두덕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축에 서 있는 그런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면서 나라의 정치 발전과 아울러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사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자리를 빌어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발전과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치 발전, 지역 발전. 네. 그 마지막에 또 뭐 하나 더 질문하셨는데. 우리나라 현재 정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현재 정치의 모습. 네. 이건 시간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게 미리 알려준 질문이 아니어가지고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정 후보님도 뭐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겠죠. 우선 지역 발전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 시간은 지금부터 좀 얘기해 주십시오. 파주에서 하는 토론회니까 지역 발전, 우리 파주의 발전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파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제3국뿐만 아니라 선교가 둘러놓아졌다 그래가지고 파주가 하나가 아닌 것이 아니죠. 파주는 하나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시를 완성하는 문제와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일, 이 두 가지가 파주 발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완성하는 일은 교통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예정대로 완료시키는 일, 이 무진장 힘든 일이지만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의 문제는 낙후됐죠. 그리고 낙후된 만큼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교통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70만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도시가 발전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공약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반드시 파주까지 연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드립니다. 그리고 GTX죠. 영어라서 좀 어렵긴 한데 GTX를 파주에 꼭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30분 내에 확실하게 목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정성군 후보님 1분 내로 반론을 해주실 것이 있으면 반론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제가 발언을 저는 사회자 발언을 드립니다. 예. 네, 존경하는 윤호덕 후보님이 내세운 공약도 저도 다 준비하고 있는 공약들이고요. 훌륭하신 공약이 있는데 제가 굳이 발언할 부분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원자 하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못 하셔서 제가 발언을 제기할 것은 없고요. 다만 지역 발전 정책 중에서 교통, 교육 이런 것들 얘기하셨죠. 저도 똑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교통에서 다른 것들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일산 3호선을 끌어오는 것이 제 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산에서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에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역세권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 시간이 맞습니까? 여기서 10초 더 드릴 수 있는데 그만하시고 나서 처음이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호덕 후보님 재발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반론을 주신 게 아니죠. 저는 늘 지역 활동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제가 먼저 공약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후보가 같이 공약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추진하거나 그걸 꼭 원하시는 분들이 제가 먼저 있었죠. 저는 4년 전에 떨어지고 줄곧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들에 많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를 불러요. 운정삼지구도 그렇고
근데 이건 금방 가겠네. 뭐 지하철 3호선 그래 모든 후보한테 다 공약을 시켜서 그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신분하는 사람들의 공통 공약이 되게 만들자. 그래야 신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맞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만 그냥 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초 써도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지하철 3호선이 현재 무척 어렵습니다. 계획에도 없고 이걸 실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 다시 하시면 제가 또 얼마에 이번 시간에 넣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한 그 재반론에 대한 재반론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른 기회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있는 좋은 자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새누리당 정성근 후보님께도 아까 질문한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시간 허락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안 돼서 그러니까 정치 발전과 지역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아마 정강은 윤덕 후보께서 아까 이제 시간 계산 배분을 잘못하셔가지고 정치 발전 부분을 전혀 못하신 것 같아서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계의 이제 진보 보수 논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진보 보수 논쟁할 때가 아니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 발전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비효율적인 논쟁을 좀 줄이고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친구들 만나서 말씀드려보면 병원도 가려면 일산 가야 되고 하다못해 미장원가도 일산 가야 되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일산 가야 되고 아이들 뭐 유치원 보내는 것도 일산 갑니다. 왜 돈을 일산 가서 쓰게 됩니까? 이건 다 우리 도시에 무엇인가가 잘못되는데 그게 바로 일산 3호선 우리가 끌어오는 건데요. 조금 전에 윤덕 후보께서 제가 저한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겠느냐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대화역이 역 번호가 9번입니다. 주역역이 10번. 그런데 우리는 대화역이 출발점으로 알고 있죠. 출발점은 1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는 우리 쪽에 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잘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정성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호덕 후보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3호선 중요하죠. 그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2006년에 이영석 건교부 장관이 운정 3지구를 발표를 하고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신도시 사업 제가 잘 알죠. 그리고 1기 신도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마 오늘 운정 3지구 실시계획에 대한 장관님이라고 해야 되죠? 결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척 좋은 날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말로 주장했다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3호선이 화제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이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지하철 3호선이 구체적으로 시간 계획을 가지고 화제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정 의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재발언해 주시죠. 증강하는 윤호덕 후보께서 이제 청와대 비서관 생활도 하셨고 공정위실에서 비서실장 지냈으니까 행정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제 행정의 경험은 없지만 기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제 일산과 우리 파주시 간의 이제 협의가 또 있어야 되고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본다면은 이른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정책의 결정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왜 일산선을 이 파주까지 끌어와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이면 이제 거의 파주가 40만 도시가 될 것이고요. 운정 3지구 다시 사업이 진행되면 운정 3지구가 지어진 다음에 일산선 들어오는 작업 다시 한다는 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서둘러서
원정 3지구 개발 계획과 동시 진행으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토론의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후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신 바대로 이 파주는 지정학적으로 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입니다. 현재 그 남북관계는 상당한 경제 국면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기보다는 대결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북한과의 평화공존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제 국면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또 넓게는 평화공존의 방안까지 윤석 후보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총리 비서실장을 하면서 2007년에 참 헌정사상 최초의 남북 총리회담을 하는 실무 주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했죠. 북한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은 모든 정보가 다 모입니다. 국정원의 고위급들도 다 참석을 하고 또 NSC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또 북한 총리를 제가 거기로부터 영접을 한 그런 영광도 안고 했었는데 저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대결로 가게 되죠. 그리고 조금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신뢰의 부분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을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전쟁을 방지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군사력의 우위를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고 평화공세를 통해서 서로 상호 공존하는 구역을 만드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나가는 게 오히려 상호 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제가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당황했는데요. 죄송합니다.